윤홍균 선생님이 지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행동과 실천을 막는 세 가지 저항 심리. 문제는 저항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다. 자기 안의 반발력을 의식하지 못하면 극복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빈번히 실패한다. 가령 자기 계발서를 열심히 읽는 사람들 중에도 저항에 압도된 경우가 있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책 읽기 말고도 여러 방법을 취해본다. 강연도 들으러 가고 전문가들을 찾아 상담도 받는데 도무지 진척을 못 보곤 한다. 저항은 마음속에 숨어서 적극성을 끌어내린다. 책을 읽는 것은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운전 설명서를 읽는 것과 같다. 설명서만 열심히 읽고 외운다고 운전을 잘할 수는 없다.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해도 손과 발이 훈련되지 않으면 유능한 운전자가 될 수 없다. 진정한 회복을 바란다면 움직여야 하는데 저항이 자꾸 막아선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행동과 실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저항이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다. 저항 1.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저항은 결과에 대한 의심이다. 결과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행동이 더뎌진다. 이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이다. 어차피 실패할 것 같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면 더 허무할 것 같다. 희망을 가졌다가 이루지 못하면 더 실망할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존감 낮은 사람이 결과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은 것이니 성공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과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되는 일이 아님을 알아두자. 가령 헬스클럽에서 3개월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연예인 몸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괜찮다. 3일은 운동하는 게 3일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저항이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이론은 이론일 뿐이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처음 읽을 때 이 책만 읽으면 남녀 사이에 싸움이 없겠구나 싶었다.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서로 이렇게 다르고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여전히 다툰다. 그것은 우리가 실천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제를 따로 생각해서 이론은 열심히 공부해도 실천하지 않는다. 배운 대로 하지 않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론을 탓한다. 이론을 완벽하게 배웠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말이다. 책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실전에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실제와 상관없는 이론서가 욕을 먹듯이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무의미한 일이다. 저항 3.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자존감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고 음식 조절도 잘 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면 역시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실망한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다 헛수고였다고 느낀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 하더라도 변화에 익숙해지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린다. 그 사이에 고질적인 습관이 재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 마음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을 비난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다시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와 계기를 꼼꼼히 되짚어보면 큰 도움이 된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 어떤 속도로 전개되어 좌절하게 되었는지 짚어보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 이유로 재발하지 않도록 반창고를 붙일 수 있다. 그래도 그냥 계속하라. 이 밖에도 변화를 막아서는 많은 저항을 만난다. 주변 사람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알아두지 않다거나 나는 변했는데 가족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난 분명 변했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친구가 있을 수도 막상 나 자신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변화를 가로막는 벽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벽을 만나면 어떻게 뛰어넘을지 고민한다. 그런데 문제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멈춘다는 것이다. 사실 마음의 장벽은 실질적인 방해물이 아니다. 긍정적 보상이 없거나 부정적 보상이 너무 커서 그렇지 우리의 노력을 직접 막아서진 않는다.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 채 안고 가야 할 때도 있다. 벽에 부딪히다 보면 근력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하기, 그것이 변화를 앞당긴다.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믿어라. 우리는 모두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원하고 자존감의 회복을 바란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밀어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점을 믿어야 한다. 나에게 만족하는 내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믿어야 한다.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한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면 잃는 것들도 있다. 불행했을 때, 자존감이 낮았을 때 가끔 받았던 동정심이나 배려, 양보 같은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 또한 부러움을 받는 한편 시기나 질투도 받을 수 있다. 어쩌면 사실과 다른 소문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다. 변한 것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타인들의 도덕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들이 성숙한 것도 아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 저항을 만난다. 그럴 때면 그냥 예전처럼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겸손함이 없어질까봐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거나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해서 갑자기 오만해지거나 왕따가 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자존감을 획득하면서 매너와 배려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또 행복해지는 일이다. 우리는 행복해질 것을 믿어야 한다. 무시를 받는 것보다는 부러움을 받는 것이 확실히 행복하다. 동정을 받는 것보다는 질투를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 누구의 보살핌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회복된 자존감은 누구에게도 손해나 상처가 되지 않는다.